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농가주택의 양성화입니다. 임야 위에 있는 오래된 농가주택입니다. 질문은 계획관리지역의 임야 아랫부분에 100년이 넘은 농가주택이 있는데 미등기이고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진입로는 타인 소유의 임야 밭 대지를 통과하여 100여 년 전부터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었습니다. 향후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이 주택에 거주하고 싶습니다. 양성화 절차를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경치가 좋고 공기가 맑은 시골에 무허가 건축물처럼 보이는 농가주택이 있어서 살고 싶다면 그 주택과 그리고 주택 부속 토지 그리고 진입로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100여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부동산 공법이 진화하면서 각 부서가 이기적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내 권리를 찾는 데는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농가주택이란 농림어업인을 위해서 도시지역 건축물과 달리 현행법 기준과 다른 여러 가지 특례가 있었던 건축물이므로 먼저 이 건축물의 생성 시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즉, 건축법 이전의 건축물인가, 또 사후신고 건축물인가, 그리고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등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다를 것이므로 건축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962년 건축법 이전의 건축물인지, 그리고 2006년 5월 8일 이전에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사후 신고 건축물인지, 그리고 그 이후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인지에 따라 법 적용 기준이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존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건축물대장이 없고 등기부만 있는 건물은 등기 서류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원인 서류가 뭔지 확인해 봐야겠죠. 등기부도 없고 건축물대장도 없는 경우는 면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옥대장, 그러니까 지금처럼 건축물대장이 있기 전에는 주택은 가옥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옥대장, 그리고 가옥대장이 없으면 혹시 불법 건축물대장인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확인해 보면 건축물의 생성 시기를 확인해 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지 농지란 전답 과손을 말하죠. 농지인지 또는 기타 지목인지에 따라 해석이 다를 겁니다. 우선 임야 위에 건축물이 있다면 삼림령 1911년에 제정된 거죠. 그리고 사유 임야 시효 제한 규칙 1933년에 제정된 서부터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보안림 또는 경사도 20도 이상의 임야만 개간 등 형질 변경 허가 시 의무가 존재했으므로 그 전의 농가주택은 불법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911년도에는 삼림령에는 보안림에는 벌채 개간을 하려면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보안림에 대해서 형질 변경을 해서 거기에 건축을 했다면 불법이죠. 그러나 보안림이 아니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산림보호구역입니다.
보안님이 아니면 불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1933년에는 경사도 20도 이상만 개간이 불가능한 걸로 사유임야 시업 제한 규칙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거나 사유림 말하는 겁니다. 국공유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유림. 내 임야니까요. 사유림이거나 아니면 경사도 20도가 넘지 않은 임야에 지어진 것이라면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림법이 제정된 이후 1961년 제정돼서 62년 시행됐습니다. 사유림은 백정보 그러니까 30만 평입니다. 이상의 임야만 허가 대상이었다가 1970년부터 모든 임야가 형질 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임야 위에 농가주택을 짓기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이건 대법원 2007-6939 등 판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근대 법령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산림법 제8조 1이 되어 있습니다. 영림계획 공유림 또는 1단지 100정보 이상의 산림 소유자는 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 경영 계획을 작성하여 서울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영림계획 100정보 약 30만 평 이상의 사유림만 허가를 받아서 형질 변경하라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게 1970년까지 그러니까 1970년부터는 모든 임야가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은 경사도가 20도 이상이 되거나 30만 평 미만이거나 이랬으면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년이 넘은 그 농가주택은 임야 위에 있는 주택은 불법이 아닙니다. 뭐가 이기는 하지요. 그때 당시는 허가 제도가 없었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은 분명히 아니니까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 형질 변경된 임야 위에 농가주택이라 하더라도 95년 6월 23일, 2010년 12월 1일, 2017년 6월 3일부터 각각 1년 동안 불법 산지조정 양성화가 시행됐는데 각각의 임시 특례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때 양성화하지 못한 이유를 당시 면사무소 등에 접수한 기록 등이 있다면 지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번에 걸친 양성화 기간에 신청을 했는데 양성화 못 됐다면 못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양성화를 대비해서 준비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농지의 경우에는 1988년 농가주택의 양성화 기준, 농지 불법 전용 억제 및 처리 대책이라는 2020년 발행된 농지 업무 편람 534페이지에 있습니다. 농가주택 양성화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말입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지금도 양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사례에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임야니까요. 다음 네 번째,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1년, 2000년, 2006년, 2014년에 특정 건축물 정리법이 시행돼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양성화하였고 지금도 일정 기준에 맞으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 있으므로 그 절차는 면사무소와 건축가를 통하여 확인한 후에 건축사를 통하여 양성화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중요한 건 진입로죠. 앞에 임야와 또 그리고 주택이 언제 지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 드렸고요. 다섯 번째, 이 대지 및 건축물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는 또는 건축물은 반드시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도시 면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법 44조에서부터 47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래도 자동차 통행 및 보행이 가능한 통로는 있어야 한다고 국토부가 유권 해석하고 있으므로 너비 3m 내외의 통로를 확보하면 되나, 이 너비란 전체적으로 3m일 필요는 없고 일부 부족해도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 된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아랫부분은 마을길 4m 이상의 너비의 마을길이 있는데 왼쪽에 동그란 그 안에 농가주택이 100년 넘은 게 있고요. 그래서 마을길 4m에서부터 농가주택까지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는데 사유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유인 도로의 사용 승낙 여부가 사실은 중요하겠죠. 만약에 건축물이 있다면, 이곳 말고 다른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곳은 뭐 건축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고, 그래서 건축물이 있다면 도로명 주소법에 의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 있을 것이므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만 2021년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돼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한 법적 근거가, 진입로의 법적 근거를 도로명 주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총괄 도로관리대장 등에 확인하라고 법이 구체적으로 개정됐으므로 총괄 도로대장 및 개별 도로대장을 확인해서 그 너비 등을 확인하면 의회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선 건축가나 또 개발행위허가 부서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도로대장은 글자 그대로 도로명 주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개정된 도로명 주소법에 의하면 그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는, 그러니까 그게 뭐 몇 번 길 뭐 이렇게 부여된다면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고 그 길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도로명 주소법이 된 것이를 명시하라고 2021년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됐다는 것이죠. 이때 그 현황 도로가 사유라서 사용 승낙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주의토지통행권 소송으로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이미 100년 전부터 있었던 통행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현황 도로가 농어촌 도로 정비법 또는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적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는 마을길 농로로 가능하므로 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축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존의 건축물의 양성화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기준에 보면 도로 등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도로로 만들어라,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옥의 지정도로로 만들어야만 허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부분이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자체 조례로 권한이 위임돼 있고, 또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보다 조례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도시계획 조례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신축의 경우에는 그 조례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기존 건축물의 양성화는 그 기준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현재 임야 위에 100년 된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던 시기의 건축물이므로 원상복구 또는 철거 대상이 아니고 불법 산지 전용도 아닌 합법적인 건축물이므로 지금 양성화되지 못한다면 다음 특례법이 시행될 때까지 양성화 조건을 준비하고 거주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 미만은
건설 산업인이 아닌 건축주가 직접 공사할 수 있고, 농가주택을 수리하는 것은 기둥만 건드리지 않으면 소형의 경우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사 및 건축업자와 상의하여 수리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한 사항을 면사무소를 통하여 군청에 확인한 후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부당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면 다시 질의하고 필요시 민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